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특강 2교시 실기시험 부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은 건강하죠. 식사를 할 때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숟가락을 왼쪽 건강한 쪽에 대고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37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니까 낙상을 할 수가 있죠. 낙상하지 않도록 안전된 자세로 식사를 돕는 문장을 찾으시면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배꼽은 허리,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하고 팔은 식탁에 올리도록 한다. 그러면 식탁에서 식사하시다가 낙상하는 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우리 몸의 중심인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배꼽.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의식이 없다는 것은 무의식이죠. 무의식 환자를 내버려 두면 식사를 하지 못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입으로는 먹이고 항문과 요도로는 배설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관을 꽂아서라도 식사를 돕죠. 그렇게 경추를 지나가는 곳에 관을 심어서 식사를 준다. 그래서 경관 영양,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는다. 비위관 영양. 그래서 경관 영양, 비위관 영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리가 수저로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식이 들어가는 입장이죠. 하지만 관을 통해서 넣어줄 때는 음식에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역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모든 기관이 허약하기 때문에 쉽게 역류가 되고 쉽게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주입을 하도록 한다. 4번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지 않도록 한다.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물약을 먹을 수 있어요. 기침약이나 해열제 등을 물약으로 처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물약은 어떻게 주느냐? 일단은 흔들고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그러면 눈금이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은 손바닥에 쥐고 라벨이 있는 쪽을 보면서 처방된 용액을 따르도록 한다. 10cc를 따르라고 했는데 어머 20cc를 따랐어요. 그때는 10cc를 버리셔야죠. 다시 그 용액을 약병에 다시 넣으면 안 된다. 4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우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치매중풍 화상, 질병자죠.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은 이미 안구 건조증이 있고 백내장이 있고 또 녹내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넣는 일이 빈번하죠. 그럴 때 안약을 어떻게 넣는가? 눈은 하부 결막낭, 그래서 아래쪽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 지점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하부 결막낭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에 안약을 떨어뜨리도록 한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대체로 다 눈동자에 넣었죠. 하지만 이거는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그렇기 때문에 하부 결막낭 중앙에 떨어뜨리도록 한다. 수정체에 직접 넣으면 수정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수정체가 아닌 결막낭에 떨어뜨리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부 결막낭 중앙에 떨어뜨린다입니다. 41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보고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오락가락 의심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보고하죠. 배설물은 우리 몸의 찌꺼기가 나가는 통로는 크게 대변과 소변이에요. 대변은 반드시 똥이 똥색을 이루어야 되고 소변은 엷은 호박색
바뀌고 약간의 찌릿내가 나면 정상적인 소변이에요. 그래서 그 배설물이 정상에서 조금 벗어난 배설물을 보았을 때는 내 몸에 어떤 삐뽀삐뽀 이상이 있다는 시도니까 그럴 때는 보고하도록 한다.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그 배설물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또 병원에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자,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만약에 점액질 고름 같은 게 섞여서 나온다면 이분은 대장암 3기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상한 배설물을 보았을 때는 내 맘대로 버리지 않도록 하고 나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보여주도록 한다. 병원에 갈 때는 갖고 가는 것도 환자 치료에 가장 정확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자, 42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침상이라는 것은 침대에 있는 상태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들 침대에서 응가를 할 수가 있죠. 배변이라는 것은 배출한다. 대변을 그러니까 똥 싸게 하는 거예요. 똥을 잘 싸게 도와주는 방법은 복부에 힘이 가야 똥 싸는 힘을 줄 수가 있죠. 이 똥 싸는 힘이 대단한 힘이에요. 일주일 똥 못 싸고 똥을 싸려고 해보세요. 아이 하나 낳는 거랑 거의 맞먹는 힘을 줘야 되죠. 자, 그래서 복부에 각도가 가서 힘이 가게 하는 자세, 침상 머리를 올리면 자연히 복부에 힘이 가죠. 그래서 침상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복부에 힘이 가는 자세.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자, 여기에서는 왼쪽이 마비니까 이동변기는 오른쪽에 놓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문장이 없죠. 그러면은 세척하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변기의 위치는 오른쪽에 놓도록 하고 그리고 이동변기 밑에 현대판 요강인 이동변기 밑에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동변기를 놓는 게 더 안전해요. 혹시나 이동변기에서 낙상을 하게 된다면 맨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매트 위에 떨어지면은 덜 다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기는 바퀴가 달린 게 있고 고정된 게 있는데 웬만하면 고정된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바퀴가 달린 것은 옆에 브레이크를 일일이 걸지 않으면 같이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44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두 글자로 와상이에요. 와상 대상자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 우리가 아무리 뚱뚱한 환자도 기저귀를 교체하고 옷을 입히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옆으로 굴리면 돼요. 술통이다 생각하고 옆으로 굴리세요. 옆으로 굴린다. 그래서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기저귀를 갈아주도록 한다. 기저귀를 교체한다. 옆으로 굴린다. 4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유치도뇨관은 소변줄이죠. 소변줄을 꽂고 있는 대상자 주머니 관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소변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잘 잠그지 않는 일이 좀 흔한 그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출구를 잘 잠그도록 한다. 그리고 주머니의 높이가 잘 맞도록 해야 돼요. 중력의 높이로 맞도록 해서 소변이 똑똑 잘 떨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방광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변백은 방광 밑으로 중력의 높이로 놓고 바닥에 닿으면 찢지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바닥에는 닿지 않으면서 방광 밑에서 중력의 높이를 맞추어서 잘 놓도록 하고 소변은 2~3시간 간격으로 잘 떨어지는지 바라보고 백이 반절 정도 찼을 때는 비워주도록 한다. 비우고 나서 배출구는 잘 잠그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입니다. 46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치카치카를 해주려고 했는데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잇몸을 닦으면 되죠.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그래서 윗니 먼저 닦아요. 그래서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7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아픈 어르신, 물기가 적은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 있죠. 그래서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도록 한다. 오일을 발라주도록 한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상처가 나면 세균이 살기에 좋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을 발라준다.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발이 촉촉하도록 한다. 그래서 3번 피부 건조증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일보다는 로션을 발라주죠. 왜냐하면 낙상 때문이죠. 48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잘 걷지 못한다. 그러니까 와상 환자죠. 와상 환자, 누워서 지내는 환자, 침상이라는 것은 침대에 있는 상태,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목욕하면 침상 목욕,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식사하면 침상 식사.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우리가 닦을 때 공식이 있어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는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꺼즈 한 면에 수건 한 면에 한 번만 닦는다. 솜 한 개에 한 번만 닦는다. 찌찌가 묻은 것, 배설물이 묻은 것은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그렇죠. 그래서 한 면에 한 번만 닦는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 한 면에 한 번만 닦는다. 만약에 오른쪽 눈에 눈곱이 꼈다.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으니까 왼쪽이 깨끗하죠. 왼쪽을 닦고 반대쪽 꺼즈로 더러운 쪽인 오른쪽을 닦는 거죠. 49번에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회음부는 생식기예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흘려보낸 후 닦는다. 갑자기 닦으면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어느 한쪽이 마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요. 3번 불편한 쪽, 건강한 쪽이죠. 마비된 쪽, 건강한 쪽. 그러니까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이에요. 51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1번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서요. 요양보사 선생님이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서도록 한다. 2번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에 올려놓는다.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손을 예쁘게 포개어 놓아요. 3. 요양보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머리가 무겁기 때문이죠. 4.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5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히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라, 다나, 마입니다. 52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근력이 강화가 되죠. 근력이. 그래서 걸어 다닐 때 근력이 생기기 때문에 보행시 몸이 앞으로 흐느적거리지 않고 신체 안정이 된다. 정답은 5번 보행시 신체 안정, 근력 강화가 된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나가죠. 그래서 4번 먼저 옮긴 팔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4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어렸을 때는 유모차를 타고 노인이 되면 휠체어를 탄다고 했어요. 휠체어는 바퀴가 달린 의자다. 체어. 휠은 바퀴고 체어는 의자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항상 환자의 뒤에 환자의 눈은 항상 저 높은 곳을 바라보도록 한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가고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버스에 올라갈 때 버스 대신 계단으로도 나오죠. 계단이나 버스나 정답은 똑같아요. 오른쪽이 마비니까 어느 쪽은 건강하냐면 왼쪽은 건강하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건강한 쪽 왼쪽에 잡고 지팡이 건강한 쪽 불편한 쪽. 그래서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버스에 올라가나 계단에 올라가나 똑같다. 버스로도 나오고 계단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그러면 지팡이 건강한 쪽, 불편한 쪽. 그래서 지팡이 왼쪽, 오른쪽.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건강, 불편, 건강, 마비. 5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비싸기 때문에 대여에 들어가죠.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하도록 한다. 공기압이 잘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욕창 예방을 하는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기압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57번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 고기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찌찌는 다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 성분은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구도록 한다.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선지처럼 익어버리죠. 순대처럼 익어버려요. 샤브샤브가 되죠. 그래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리고 분리해서 세탁한다. 그래서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옷과 분리하여 세탁한다. 끼리끼리.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깨깨, 소소, 더더, 오, 멸멸. 그래서 깨끗한 건 깨끗한 것끼리, 소독한 것은 소독한 것끼리, 오염된 것은 오염된 것끼리, 멸균된 것은 멸균된 것끼리.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요, 유유상종이라고 병원에서의 이 물품 관리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피 묻은 것은 피 묻은 것끼리, 똥 묻은 것은 똥 묻은 것끼리, 묻지 않은 것은 묻지 않은 것끼리 놓도록 한다. 58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도록 한다. 59번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환자, 어지럼증이 있는 환자,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는 환자, 편마비 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는 환자.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가 정답이죠. 60번에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에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찾아라. 여기에서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 갑자기 칼륨 때문에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칼륨은 개의치 말고 그냥 혈액이 높은 대상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면 우리 고혈압 환자는 어떤 음식이 나쁘다고 했죠? 짠 음식이 나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살이 찌면 나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룽지는 탄수화물이라 살쪄요. 그리고 조개적, 된장, 마른 오징어 다 짜죠. 콜레스테롤도 많고,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에겐 나빠. 그러면 남은 건 하나네요. 고구마에는 또 칼륨이 들어있어서 나트륨을 빼내는데 좋긴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찐 고구마예요. 찐 고구마. 이 칼륨이라는 말 때문에 휘둘려서 오마 뭐가 답이다요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칼륨을 없다고 생각하고도 풀 수가 있어요.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음식, 식품은, 이렇게 문장을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짠 음식 먹지 말고, 살이 찌는 음식 먹지 말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먹지 마. 그러면 그거 빼면 고구마밖에 안 남죠. 자,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시험지는 굳이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합격 점수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죠. 그래서 설령 이거 하나를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하는 것은 바로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았을 때 그 문제를 찍어서라도 칸을 메꾸도록 한다. 61번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가사 일하는 거,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올 수가 있어요. 방문 요양 때문에. 62번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약 타러 갈 때,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돈, 비용을 준비하도록 한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의 물건을 꺼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 흥분하고 반복된 행동을 할 때 그 흥분을 건들지 않고 흥분을 조장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쉬게 한다요. 그런데 1, 2, 3, 4, 5에 그런 문장이 없으면 정신을 딴 데 팔게 한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개똥이님 함께 빨래 개까요? 개똥이님 함께 팔을 다듬을까요? 개똥이님 저녁밥을 같이 준비할까요? 이렇게 해서 정신을 딸때 팔게 하도록 한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는 인지장애 대상자이다. 그래서 이성의 용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장애와 관련된 사고가 어디에서 빵빵빵 터질지 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옆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365일 안전하게 돌봐야 된다. 자,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그도록 한다. 언제 뛰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문을 언제 열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꼭 잠그도록 한다. 어린아이를 태웠을 때도 문을 꼭 잠그도록 한다. 그렇죠. 65번에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새수비누를 먹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이제 치매가 점점점 심해지면 이성의 용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상한 음식을 먹는 이식증이 생겨요. 이게 먹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것을 먹는 것을 이식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손에 든 것을 뺏기가 어려워요. 3살 먹은 아이 손에 든 것을 뺏으려고 할 때 그것이 설령 위험한 거라 하더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억지로 뺏고 나면 엉엉 울죠. 그래서 치매 대상자도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하도록 한다. 5번이죠. 이식증은 이상한 것을 먹는 것, 거식증은 음식을 거부하는 것, 과식증은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 동서양의 치매 환자가 하는 행동이 다 똑같은 이유는 이성의 용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남아있는 건 본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본능이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치매 환자는 남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예절 교육을 받지 않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똥 싸서 마구 주물렀고 처발랐고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토해냈죠. 아무데서나 굴러서 자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싸고 아무렇게나 울부짖었어요. 그것을 나이가 먹어서 하는 행동을 치매 대상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은 대체로 암에 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치매 환자는 본인 자신은 I always happy, 나는 항상 행복하고 옆 사람은 불행한 거, 그게 바로 치매다. 자, 그래서 동서양의 환자들이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먹는 것에 집착하고 아무데서나 자고 아무데서나 싸고 심지어 똥을 먹기도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이성의 판단 용량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본능만 남는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은요. 낙상사고, 엄청난 낙상사고, 엄청난 사고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아요. 치매는 장기적인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 네가 책임져 하고 떠넘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요양을 하시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하시고 도저히 치매가 날로 심해져서 이제 가족요양하는 분의 삶이 피폐해진다. 피폐해지기 전에 가족들끼리 잘 상의하셔서 요양시설, 아주 좋은 요양시설을 잘 찾으셔서 그곳에 맡기는 것도 또 다른 효예요. 꼭 같이 살면서 그 고통을 꼭 반드시 함께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치매 할머니를 15년을 모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15년 중에서 한 13년 모신 것 같아요. 2년은 시설에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치매의 시작과 치매의 끝을 잘 알죠. 치매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역시나 치매로는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질병을 선택할 수가 없고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효의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꼭 누군가 한 사람에게 총대를 매게 하는 거, 그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6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치매 환자가 하는 행동을 아유 또 시작이네, 에이그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5개 중에서 확인한다가 정답이에요. 배가 왜 그런지 확인한다.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대상자의 잠, 수면은 잠이죠. 우리가 치매 대상자는 본능만 남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 그게 잠이든 그게 식사든 그게 운동이든 앞에 치매가 붙으면 항상 이 대상자를 길들이도록 한다. 정해진 규칙적인 일정한 이런 패턴으로 길들인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매일 저녁 10시에 일정하게 잠들게 한다. 일정한 정해진 규칙적인 이런 말 길들인다. 길들인다. 그래서 개똥이님 10시에요. 이제 주무실까요? 아 맞아. 이때쯤이면 잠자야지 라고 자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치매 환자를 잘 돌봤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68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 누가 훔쳐가요. 훔쳐가기는 어르신이 어디다 두고 지금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말로 그냥 비올란개벼. 이러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그래서 함께 찾아본다. 이런 문장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함께 찾아보는데 못 찾으면 이제 그때는 아유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재치 있는 행동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치매 환자들은 잘 숨겨요. 누가 훔쳐갈까봐 잘 숨겨요. 그런데 대체로 같은 장소에 좀 잘 숨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 어떤 물건들을 잘 숨겼어요. 예를 들면 수저, 젓가락, 칼, 가위 이런 쇠로 된 것들을 많이 숨겼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저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수저 어딨어? 그러면 할머니가 아 일본 놈이 공출해 갔단 게 언제? 아까? 이러면서 이제 테레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농 같은 데를 막 열으면 거기 농에 신문지로 돌돌돌돌 싼 수저가 있어요. 대체로 농 속에 많이 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숨기는 장소가 좀 비슷비슷해요. 농. 그래서 한 번은 또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 칼이 없어. 할머니 칼 어딨어? 아 일본 놈이 공출해 갔단 게 언제? 아까. 예. 그래서 제가 칼을 못 찾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이사를 갈 일이 있어서 이삿짐을 빼는데 냉장고 밑에 저 깊은 곳에서 칼이 4자루나 나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칼을 샀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깊은 곳에 숨겨놔서 제가 못 찾았던 거예요. 일제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일본 놈이 공출해 간다고 이 쇠로 된 것은 잘 숨기셨죠. 자, 69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자, 프로그램 참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화내고 욕설한다. 어떻게 하냐. 쉬게 해야죠. 화를 돋구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 가둘 거예요. 묶어놓을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경찰한테 전화해야겠네. 이러는 것은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쉬게 한다.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그래서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쉬게 한다. 안정을 취하게 한다. 70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해질녘에 그분이 강림하신 거예요. 어둑어둑 해가 질 때 그분이 강림하셔서 이제 낮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낮에는 천사, 저녁에는 악마가 되시는 거죠. 그것을 석양증후군이라고 한다. 일몰증후군. 저희 할머니도 저녁에 좀 심해지셨어요. 자, 그래서 텔레비에서 드라마에서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니들만 먹지 말고 이리 좀 던져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9시 뉴스가 하잖아요. 그래서 9시 뉴스 뭐 엄기영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딱 일어나서 아이고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아이고 안녕하시오 참말로 그냥 인사성도 밝거라 안녕하시오. 그리고 이제 뉴스 끝났다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면은 아이고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하고 같이 인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개콘이 열리는 거죠. 오늘은 어떤 개콘이 열릴까? 그 낮과 밤이, 낮에는 6.25, 저녁에는 일본놈, 또 어떤 날은 낮이 일본놈, 저녁에는 빨갱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셨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밖이 어둡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커튼을 내리고 불을 환하게 켜고 그분이 정신을 팔 수 있는 것을 시키도록 한다. 개똥이님 저와 함께 드라마 보실까요? 개똥이님 빨래를 갤까요? 개똥이님 우리 순돌이하고 함께 놀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순돌이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순돌이에요. 올해 6살인데 매우 순하고 이름처럼 순하라고 했더니 정말 순하고 순하다 못해 겁이 징하게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로 제가 자기를 낳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집착이 좀 지나치게 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동물은 우리 사람은 36도 5분죠 체온이. 그런데 동물들은 우리보다 체온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한 37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차갑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노인들이 이 강아지같이 우리보다 체온이 높은 이 동물을 키우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만지면 따뜻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죠. 똥 싸죠, 오줌 싸죠, 뭐 하죠, 뭐 줘야죠, 챙겨줘야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매우 좋아요. 정서적으로 좋고 같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잠잘 때도 같이 자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보다 체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는 아무리 잘 키워도 심장이 우리보다 빨리 뛰죠. 그래서 심장이 망가져서 높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리 뛰기 때문에 많은 박동을 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장이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한 15세 정도 살면은 많이 산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노인 어르신에게 강아지를 사주는 건 좋고 우울증 있는 환자에게는 강아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잖아요. 저도 순돌이가 집에 저희가 밖에 나가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우니까 한 마리를 더 키우고 싶지만 제가 2마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순돌이만 지금 이제 아주 호강 속에 빠지고 있죠. 자, 71번에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내두를 때 노출할 때 대처하는 방법 막 내둘러. 자, 그럴 때 이러지 마시오 이렇게 화를 내는 것보다 조용히 옷을 입혀주도록 한다. 자, 치매 대상자가 오줌을 죽 쌌다.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 잘했냐? 조용히 닦아주고 옷을 입힌다. 이런 게 정답이죠. 그래서 타박하지 않는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다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이런 일은 시설에서 아주 흔한 일이에요. 72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거. 근데 비언어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거, 또닥또닥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지그시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비언어죠. 어떤 때는 10마디 말보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잘 통할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같은 눈높이에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공감할 것 같은 그 표정으로 대상자와 이야기한다. 73번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진압력 장애 때문이죠. 진압력 장애가 있어서 여름인지 봄인지 밤인지 낮인지 때를 구분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타박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재치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 요양보호사가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여름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라고 말한 요양보호사가 정답이다. 자, 74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한 것은 아이 메시지 한 것은 예의 바르고 예쁘게 말한 사람. 자, 우리는 집에 있는 내 편인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는 것은 좀 별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상자에게 예쁘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메시지 전달법을 잘 지키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왜 그러느냐? 우선은 월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예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잘 줌으로 인해서 그에 응당한 대가를 받기 때문이죠.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여러분의 월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우리 집 왼수한테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 그래서 나 전달법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우리 왼수에게 오늘 하루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머,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해보세요. 75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자, 공감.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서 반응을 해주는 거. 얼쑤 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공감한 요양보호사.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이게 정답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외롭다는 타령이세요. 참말로 그냥 이런 건 좀 곤란하다. 그거는 곤란하다. 자, 76번에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시각에 많이 호소했어요. 왜 시각에 호소했냐면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각 중에서 어떤 한 감각이 손상이 되면 나머지 감각에 집중하죠. 예를 들어 시각에 문제가 생기면 청각에 집중하고요.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눈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에 집중을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입모양을 또박또박 보도록 정면에서 말하는 거 난청 환자죠. 그래서 난청 환자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 환자다. 자, 노인성이 없더라도 난청 장애, 청각 장애 환자하고 이야기할 때는 정면에서 내 입을 볼 수 있도록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한다. 77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기도라고 해요. 공기가 지나가는 길도. 자, 그러면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는 오직 공기만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인절미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사탕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요. 이 이물질은 왜 이물질이냐면 음식물은 만약에 식도로 넘어갔으면 음식이 지나가는 길로 넘어가면 그거는 이물질이 아니죠.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되어야 되는 식도로 지나가야 되는 얘네들이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 넘어왔을 때는 기도가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어머, 니네 이상한 애들이야. 왜 어문 길로 왔어? 라고. 자, 입은 하나인데 안의 길은 두 개예요. 하나는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고 하나는 식도. 자, 그래서 식도와 기도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 말 시키면 안 돼요. 밥 먹을 땐 순돌이도 건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질식을 한 그림을 찾아라. 1번이죠.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통로가 좁아져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목을 잡고 있죠. 자, 의식이 있으면 세우고 뒤에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의식이 없다면 바닥에 눕히고 걸터 앉아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하이리히법이죠. 78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 이 회복 자세의 포인트는 기도 질식을 예방하는 자세예요. 자, 우리가 회복하는 중에 어떤 타액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 타액이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 기관지 폐로 가지 않도록 질식을 예방하고 폐렴을 예방하는 자세, 타액이 옆으로 잘 빠지는 자세를 취해준 것 1번 회복 자세, 기도 질식 예방 자세이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심장과 폐포를 불러서 다시 살리게 하는 기술이다. 심폐소생술, 기본 소생술을 할 때 공기가 지나가도록 기도를 열어주는 것을 기도 유지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한 손은 이마에 한 손은 턱에 대고 이렇게 릴렉스 시키면 기도의 각도가 쫙 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코를 내 손으로 막고 내 입으로 쓰러진 개똥에 입술을 덮어서 후 하고 바람을 넣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된 기도를 타고 내가 넣어준 공기가 쑥 하고 폐로 잘 전달이 되죠. 이게 바로 기도 유지 자세의 기도를 열어준 잘된 그림이에요. 잘된 자세다. 자,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심장과 폐를 불러서 다시 살게 한다. 그러면 심장과 폐를 왜 다시 불러서 살게 하느냐? 심장과 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뇌예요. 그런데 뇌는 스스로 산소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인 심장이 피를 주고 작은 아버지인 폐가 공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이 뇌가 중앙센터가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박동을 하게 하고 폐가 숨을 쉬게 해서 뇌가 빨리 깨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 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4에서 6분밖에 안 돼요. 6분이 지나서 깨어나게 되면은 사지는 살릴 수 있지만 사지의 명령을 내리는 중앙센터가 뇌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한번 망가진 뇌세포는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생을 영구 땡치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6분 안에 빨리 환자가 스스로 깨어나서 하 하고 숨쉬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정지된 것 같다 할 때는 심장 충격기, 심장 마사지하는 제세동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데 이 제세동기를 쓰는데 얘가 리듬을 분석 중이라고 할 때는 손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똑똑한 애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박동을 읽어서 지금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심장이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센서가 너무나 똑똑해요. 자, 그래서 리듬 분석 중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물리도록 한다.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있는 나도 리듬 분석 중에는 저쪽 한쪽으로 가서 서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건강한 사람의 박동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